아, 발레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만약 우리나라에서 그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태까지 쭉 나오면서 얘기가 뭐냐면 전쟁 상황이 어떻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피하고 이런 건 나오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남는 것에 대해서는 나온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쟁에 나면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첫 번째, 시국이 불안할 때 TV나 라디오는 무조건 청취해야 됩니다. 사이렌이 보통 그 경계 공보가 나올 땐 이렇게 돼 나오어요. 그 다음에 공습 경보는 적이 공습이 긴박하게 공습 중일 때나 그럴 때는 사이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방송학교 나오는데요. 국민 여러분, 여기는 소방방재청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 시간 우리나라 전역에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지금까지가 있는 계속 이어지는 게 바로 공습 경보입니다. 경계 경보는 그냥 계속 플랫하게 쭉 평탄함이 나가는데 공습 경보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 나오고요. 화생방 경보나 경보 해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TV나 라디오 방송으로 나오니까 방송으로만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내 신분증을 보증할 수 있는 것, 증명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2주 정도 버틸 현금을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중요한 문서들, 뭐 여권, 집문서, 통장 이런 것도 꼭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이름, 연락처, 부모 이름 이런 것들 꼭 써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름표를 만들어 놓는 것도 현명하다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빠 이름이 어떻고 연락처는 어떻고 그 다음에 나머지 비상 연락망들, 할아버지 성함, 연락처 이런 뜻이 만날 곳, 두 번째 만날 곳, 세 번째 만날 곳을 적어서 내가 목에 걸고 다니거나 이렇게 해갖고 이 제외할 것들 그래서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가족 이웃, 비상 연락망을 꼭 확보해 두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전쟁이 나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식수를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가급적 조리가 보관이 편리한 뭐 라면, 밀가루, 총조림 등을 준비하라고 얘기하는데 한 달 먹을 식량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핵공격이 났을 경우에는 보통 2주에서부터 4주 정도 돼야지만 핵이 모든 것이 그 방사능에서 풀리기 때문에 한 달치 정도 식량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스가 끊길 것을 대비해서 취사 도구를 준비해야 되고요. 중요한 건 무슨 음식은 30일 없이도 살 수가 있지만 물은 3일이 없이는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라면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가스레인지, 가스가 끊길 경우를 대비해서 이 가스레인지나 부탄가스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집에 있을 때는 뭐냐면 가스를 잠그고 일단 누전 차단기, 우리가 보통 두꺼비 집이라고 얘기하는데 두꺼비 집에 메인 스위치를 내리는 것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유가 뭐냐면 화재, 전쟁에 대한 그런 폭격보다는 그 2차 화재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메인 스위치 같은 걸 내려놓고요. 음식물이나 우물, 장독 같은 건 비닐 같은 것을 뚜껑을 덮어둬야 되고 그 다음에 생존 배낭을 갖고 미리 봐둔 대피소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때는 튼튼한 신발, 긴 팔, 긴 바지, 그 다음에 두꺼운 옷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개 입어갖고 항상 벗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일 경우 대피소가 멀면 급한 대로 지하 주차장으로 대피해야 되고요. 대피를 못했을 경우 창가에서 멀리 떨어지고 유리 파편에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책상 밑이나 가구 뒤에 숨는 것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 이게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 소화기가 어떤 게 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이것이 필요할 때 눈에 보이는 곳에 두는 것이 좋고요. 첫 번째 뭐냐면 안전피를 뽑고 이 노즐을 잡고 불 쪽으로 향한 다음에 손잡이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게 소화기 사용법입니다. 그 다음에 화재는 뭐냐면 누전 차단기가 어디에 있냐면 이 식당이나 아니면은 그 현관 입구에 있습니다. 누전 차단기가. 그래서 요전 누전 차단기가 요건데 요게 보면 요걸 누르면 이 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메인 스위치인데 메인 스위치에다가 곧바로 이걸 내려버리면 전원이 전부 다 차단되기 때문에 그 화재로부터 그런 전기 화재로부터 막을 수가 있고요. 여기가 뭐냐면 이게 그 가스 밸브죠. 이게 메인 가스 밸브인데 가스 밸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싱크대 바로 우리 그 가스레인지 바로 옆에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가스 경보 차단기예요. 근데 만약 이게 차단이 되면 자연적으로 이게 차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더욱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것을 오른쪽으로 내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가스도 마치 반대 방향으로 내려주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가스 밸브나 누전 차단, 전기가 차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애완견을 키우는데 애완견은 대피소에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다른 곳에 맡길 데도 없고 그러면 충분한 물이나 밥을 사료를 갖다 준비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재난처의 홈페이지, 집에서 대피소 어딘지 모를 때는 국민재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여기 거 보면 여기 나온 곳들, 그러니까 어디에 있을까? 거기에 보면 민방위 대피소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시, 그 다음에 구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딱 적어놓은 다음에 검색을 집어넣어주면 내 집에 가까운 곳에 있는 대피소가 나옵니다. 이거 대피소를 갖다가 클릭해갖고 나온 다음에 보면 요 위치가 확보됩니다. 그럼 요 위치가 어디인지 가서 내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밖에 있을 때 대피소를 찾는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보통 대피소가 이렇게 그 아파트에서 잠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보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위에 어떻게 대피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는 것이 좋고요. 길거리 가다 보면 이거 대피소를 표시해 놓은 곳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휴니체, 내가 버스를 타고 가거나 내가 밖에 있을 때 내가 어디가 대피소가 없다고 보면 그 안전 디딤돌이라는 그 웹을 다운로드 받아갖고요.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시설 정보에서 민반봉 대피소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를 클릭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가 나오고 이걸 클릭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 위치가 딱 나오면 내가 필요한 곳에 가까운 곳에다가 누르면 그 위치가 정확히 어느 위치에 나온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움직일 때나 그런 데 가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국 대피소는 우리가 보면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분류가 되는데 1등급이 뭐냐면 그 우리 시청이 있죠. 시청하고 양주시청, 성남시청이 1등급으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11개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나머지 우리가 보는 것이 2등급 이하 시설을 대표하는데 이 양주시청에는 그 20cm가 되는 그 방호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공기 정화 시설부터 다 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첨단으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서초동의 어느 집은 그 지하 4층에 대피소를 만들었는데 그 대피소는 아마 핵 공격에서도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그 사람만 입주민만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는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또 흠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 있을 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생존 배낭을 끌고 갑니다. 생존 배낭을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대피소를 모를 경우 고층 건물 지하주청으로 피시는 가장 좋고요. 차량을 운반할 때 가장 빈터로 집은 오른쪽에 놓고 키를 뽑아두고 가야 되는데 키를 뽑아둬야 되는 이유가 만약 혹시 잘못됐을 때 차량을 이동시킬 때는 필요하다기 때문에 키를 꼽아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장소를 대피시켜야 되는데 승객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버스 기사나 택시 운전사 같은 승객을 모두 내리게 한 후 안전한 장소를 대피시켜야 되고요. 모를 경우는 고층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냐면 SUV 차량은 전쟁 시 군수물자로 동원되고 국가가 보상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예비군 동원령이 내렸을 때 응하지 않고 도피했을 경우에는 뭐냐면 전시 상황에서는 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동원예비군은 1년에서부터 4년차까지, 그 다음에 형태예비군은 5년에서 8년차, 민방위는 만 40세까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갖고 여러분이 투집되면 가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생존 배낭인데, 요게 생존 배낭이 제가 이 생존 배낭을 쭉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G마켓을 상대로 해서 보통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G마켓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나온 게. 생존 배낭에 보면 이게 1인 세트가 72,250원이고요. 2인 세트가 137,700원인데 이 내용이 들어가는 거 보면 여기가 세면도구, 수건, 그 다음에 요게 미니 라디오, 그 다음에 요게 호루라기, 라이터, 그 다음에 요런 거 보면 맞는 칼이죠. 그 다음에 부싯돌 같은 거, 장갑, 손전등, 그 다음에 전지약, 그 다음에 요 마카 같은 경우는 아마 속옷 내에다가 혈액형 없고 적기 위해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16번 같은 건 비상 음방 담요인데 이 담요 같은 것은 그냥 우리가 아주 바람이 안 통하기 때문에 보온에 아주 효과적이고요. 요 15번 같은 경우는 핫백 같은 것이 나와 있고요. 여기는 14번에 보면 이것이 비상 구급함 같은 게 되고요. 요런 걸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게 구급함인데 요 구급하면 평상시 우리가 메고 다니는 것이 이 구급함입니다. 비상 배낭입니다, 이것이. 자, 그리고 요 나머지 좀 비싼 거, 162,780원인데, 요 아까 그 배낭하고 틀린 것이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여기 보면 모법, 침낭이죠. 침낭인데 제가 보니까 이 침낭이 좀 부피가 크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방수 시트.
이렇게 됐고, 또 나머지 그거만 더 추가가 된 건데, 요 부분, 이 헬멧, 침낭, 물통, 그 다음에 나침판, 그리고 요 테이프가 있는데, 요것만 플러스 됐는데 16만 2,780원이면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나머지 건 일본 생전 배낭인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일본 생전 배낭에서 특이한 게 뭐냐면,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식량과 물이 포함되어 있고요. 긴급 배설용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대피소에 들어갔을 때 용변이 보고 싶을 때 사람들이 없이 냄새가 안 나는 상태에서 놓을 수 있는 그런 배설용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식량과 물이 추가된 것이 일본 생전 배낭에서 좀 좋았던 것입니다. 근데 18만 2,500원이면 아까 16만보다 한 2만 원 정도 더 올라가는데, 제가 볼 때 이게 더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그 1번 생전 배낭인데, 이건 정말 잘 되어 있던 게 28만 원인데, 이 배송비 포함인데, 여기는 어떻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G마켓에 나와 있지 않는데, 어느 사람이 개인 블로그에 올린 건데, 참 잘 돼 있어. 제가 추천해서 했던 내용이, 이거 추천한 건데요. 여기에 보면 플러스 되어 있는 것이, 이게 뭐냐면 에어매트입니다. 이 대피소가 습하기 때문에 이렇게 에어매트가 있어갖고 보면 보온이 잘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죠. 이게 뭐냐, 화재시 공기를 넣고 머리에 뒤집어 쓴 후 눈 뜨고 3 내지 5분간 동안 대피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마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게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것이 요거. 비상시 휴대 화장실. 우위도 되면서 화장실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화장실에 뭐냐면 그 용변을 볼 수 있는 것을 이 안에 집어넣고 용변을 볼 수 있는 이런 입장이라서 우위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요게 말씀드렸던 응고제가 있기 때문에 냄새를 없애주는 대소변을 응고시키는 그런 대변 용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요거 물통. 요건 좀 방향이 틀렸는데, 요게 뭐냐면 수동으로 만들어지는 라디오입니다. 그래서 핸들을 돌려서 수동식으로 라디오를 들을 수 있고, 사이렌도 되고, 스마트폰 충전도 가능한 것이 바로 요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만들어 놨던 것이 뭐냐면, 생전 호루라기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위치를 어디 있을 때, 만약 무너졌을 때, 건물이 무너져서 내가 속에 들어갔을 때 호루라기는 꼭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음박 비상 보호 담요 같은 경우는 500원, 600원 정도 되니까 이런 것은 필요한 것이 갖고 있던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양초는 제가 2,800원 썼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런 것들, 그냥 휴대용 라디오 이런 쪽으로 해서 나오는 충전용으로 할 수 있는 것, 수동으로 충전해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이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조금 돈을 투자하더라도 이런 것이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담요 이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게 두꺼운 거 말고 얇은 겁니다. 1m 50에 한 1m 정도. 요 정도 한 5,000원 정도 같은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비상식량입니다. 비상식량인데, 아까 데트렉스라고 얘기하는 기축식량인데, 이것은 3일치가 담배 케이스 한 3갑 정도 되는 거, 그 정도 부피이기 때문에 작으면서도 효과적인 이런 비상식량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비상 보존 기간이 한 5년 정도 되니까, 만약 무슨 전쟁이 안 나더라도 나중에 그냥 쓸 수 있는, 산에 가서 갈 때 먹거나 그럴 때도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14,900원인데, 요거는 라디오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좀 이렇게 좀 비싸더라도, 이것은 내가 보니까 미국에서 오더라고요. 직구로 해서 와서 갖고 왔는데 57,220원인데, 이거는 보면 요거로 수동으로 해서 충전도 되고요. 태양열로도 충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플래시도 되고 충전도 되고 라디오도 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라디오 3개 기능을 다 갖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등산을 갈 때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추천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거 배변 봉투인데, 화장실 거나 이럴 때 이제 이게 동물 배변을 갖다 보통 쓰는 건데, 이런 거 같은 것도 하나 다 하면 보통 이 크기가 아주 조그맣고 손마디 한 3개 정도, 손마디 한 5개 정도 조그만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건 3,100원이니까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간이 변기도 똑같이 이런 개념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은 소변에도 이제 물이 비상램프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고요. 가장 중요하고 추첨하고 싶은 것은 이게 생전 팔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부싯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끈, 연결 끈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호루라기도 되고, 그 다음에 부싯돌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이 갖춰지는데도 한 6,000, 7,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은 가족끼리 하나씩만 갖고 있어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집에 병자가 있는 사람, 노인네가 있는 분들은, 어르신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약통을 담아둘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 약통들, 그러니까 이게 6개가 나오는데 이게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돼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요것은 오염된 물을 소독할 수 있는 아쿠아탭스라는 것에 2만 원 정도 되는데 꽤 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겠나. 그다음에 비상약은 종합감기약, 소화제, 지사제, 해열제, 밴드, 그다음에 붕대, 거즈 이런 것은 상처가 났을 때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은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거기에서는 없었지만 이것은 뭐냐면 휴대용 야외 화장실인데 응고제 포함해서 이게 9,900원이거든요. 요게 5회분인데 요것도 1번 일제입니다. 그래서 일제이기 때문에 요게 변기처럼 만들어져 있고 요게 사뒀으면 나중에 추석 때 집을 갈 때 차 안에서도 가능한 그런 거니까 필요하면 나중에도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건 아까 판초이는 우위도 되지만 아까 화장실을 갖다가 대피소 안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가리면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추천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0리터짜리 물통. 그 다음에 여기는 접이식 매트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제가 추천해주고 싶어요. 뭐냐면 대피소가 좀 습하니까 요렇게 밑에 방석 같은 거, 작은 방석 같은 걸 갖다 1인용, 요게 1인용인데 작은 방석 같은 거 하나 있으면은 좀 걸리지도 않고 습기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티슈는 이거 보통 1,000원이고요. 화장지, 생리대 같은 건 꼭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가시거리가, 이게 워키토키를 왜 추천을 해드렸냐면 자녀와 연락이 안 될 경우 무전기로 연락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래서 보면 2개가 65,000원짜리 있고요. 3개가 막 89,000원, 7만원 정도 3개까지 포함시키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용도에 따라서 구입해도 괜찮지 않겠나. 근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보통 산에서는 5km까지 송수신이 가능한데 건물이 막혀있을 경우에 1 내지 1.5km밖에 송수신이 가능하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고층에 올라가고 해보면 학교까지, 아파트에서 학교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전 배낭은 뿌리고 다니는 것인데 가장 휴대하고 다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보니까 직접 사갖고 들어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런 것들, 요게 아까 얘기했던 데트렉스인데 양이 조그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고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방진 보호복인데 이 보호복을 쌓고 요게 간이 화장실이고요. 이런 걸 갖고 다니려면 이게 이런 휴대가 가능한 것들, 굴려다닐 때 무겁기 때문에 좀 휴대가 가능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북한에서 핵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뭐냐면 시간에서 멀리 최대한도 방사선 시간을 갖다 노출 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거리로부터는 먼 거리 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차폐는 뭐냐면 방사선과 사람 사이에 장애물을 많이 설치하라. 그래서 방진 보호복, 그 다음에 마스크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라는 게 3대 원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화생방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화학, 생물, 그 다음에 방사능을 갖다 합쳤고 이 앞에 화생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생방은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 생물학전이 가장 어렵게 가장 힘든 게 생물학전인데 쌍각으로 은밀하게 공포와 혼란을 일으키는 무기인데 이것은 천연도 탄저균을 갖다가 이렇게 무인 항공기에다가 실어갖고 가서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서 폭파하면서 이것이 터뜨려 버리면 대안이 없답니다. 이것은 레이더에 잡힐 수 없고 사격거리에도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화학전 일본 독가스라고 얘기하는데 심장이나 폐를 멈추게 하고요. 근육의 발작을 일으키고요. 방사능 같은 아까 얘기했듯이 먼저 핵이 붕괴하면서 고에너지로 인해서 우리가 상해를 입히는 거죠. 자, 핵 폭발이 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밑으로 가라. 그래서 집이나 아파트에 있을 경우 가장 깊은 주차장이나 대피소로 가야 되고 가장 높은 건물 지하 주택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길거리에 있을 경우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환승역이 제일 좋다고 얘기합니다. 환승역은 또 깊이가 훨씬 깊기 때문에 환승역도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대피소 등급을 얘기하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0, 4 이렇게 나왔던 이 색깔별로 나와 있는데요. 1등급은 우리가 얘기했던 청와대나 이렇게 나왔던 이런 내용들이고요. 우리가 보면 지하철역, 고층 건물 지하 2층 이하 공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건물이 높을수록 이것은 200. 우리가 보면 여기서 제일 좋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단층밖에 없는 아파트의 보통의 지하도 똑같은 지하지만 뭐예요? 여기는 200이지만 여기는 100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무 골조 같은 경우는 아주 안 좋은 거. 여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벽돌 및 합판으로 된 집은 결국은 이것도 별로 좋지는 않다. 그 다음에 벽돌 콘크리트도 결국은 이게 보면 지하로 가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벽돌 콘크리트 밑으로 들어갈수록 더 좋다. 그래서 이 건물이 높을수록 더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층 건물의 지하층, 지하도나 지하차도가 3등급이고요. 4등급은 단독주택이나 지하 1, 2층 지하 이런 것들이 4등급이기 때문에 이 4등급은 피해를 갖다 많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탁구팔 과정을 보면 섬광이 보이고요. 섬광이 보이고 2분 후가 지난 후에 후폭풍이 온다 그러는데 후폭풍이 2분에 왔다 그러면 내가 대략 40km 바뀌었기 때문에 생존 확률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충격파가 지나고 15분 내지 1시간 내에 보호복을 착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이렌이 나올 때 곧바로 우리 보호복을 착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고요. 머리카락은 피폭을 제거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된다고 합니다. 머리는 무조건 뭔가 뒤집어 써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48시간이 지나면 방사능 물질이 100분의 1로 감소하고 2주가 지나면 1000분의 1로 위험도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존 배낭을 할 때 2주치 우리가 양식을 준비하는 이유도 사실 그런 거고요. 우리가 더 이것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우리가 한 달 정도를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방사능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안전한 곳을 피신해야 되고요. 방사능 먼지를 흡입하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할 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방진 보호복이나 방독면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닐봉지, 이거 만약 이런 오염된 옷이 있으면 모두 벗어갖고 비닐봉지에 내어서 태워버리거나 묻어버려야 되는 입장이 되고요. 노출된 피부는 바로 샤워를 해서 오염을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먼지에 오염이 됐을 경우 음식물이나 음료수는 먹지 않고요. 밀폐용기에 담긴 음식이나 음료수일 경우 표면에 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해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방독면 고리가 나오는데 이 방독면 고리기가 이게 보면 요거 자체가 18,300원입니다. 그리고 요것이 뭐냐면 방진 분진 차단은 되는 방사능 분진 차단되는 요 필터가 9,800원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저는 요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방진 이 정화통이 2개가 달린 겁니다. 요것은 불투명이 돼 갖고 요거는 결국 뭐냐면 화재 정도에서만 가능한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보다도 여기는 2개가 있으니까 이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도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투명인데 이거는 투명이 돼 있죠. 하나가 돼 있는데 이것은 여기 불투명이라서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이것은 투명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알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62,000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얼굴 두건형은 뭐냐면 이게 2개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땐 화재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방사능 쪽은 막지 못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추천을 이쪽으로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미니 방독면도 코에 대고 있는 것도 있다 그러는데 전 뭐 그냥 있다는 거로만 좀 만족하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우리는 방지 보호복 세트인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면 구제역 할 때 방제역 때 이런 거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장갑서부터 마스크, 도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차단됩니다. 이것이 묶는 것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이런 것은 꼭 19,900원이니까 이런 거는 하나씩 1인당 하나씩 갖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 쓰는 것은 마스크 쓰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앞뒤를 가리고 그다음에 요 위 앞에를 갖다 코 있는 부분을 꼭 눌러주는 것이 이 마스크 착용 방법이고요. 여기가 보면 방진 보면 이게 방진 어떤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쭉 나와 있는데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이거 사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것이 방사능 미립제까지 차단이 된다 그러니까 9332K를 갖다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3M 거 추천하는데 이게 10개 세트에 59,000원이니까 방독면 쓸 수 있는 그런 부피가 안 되면 방진 마스크 이것도 내가 봐서 특급 마스크로 이것도 한 10개 정도 구입하면 가족도 나눠주고 있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생화학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위로 가라. 그 다음에 화학 무기 공격 시에는 방독면 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올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출입문, 창문, 환풍기, 집에 있을 경우에는 모든 접촉 테이프로 밀폐를 시켜야 된답니다. 그런 화학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끔. 그 다음에 오염된 신체 부위는 비누나 세제로 무조건 15분 정도 씻어야 되고요. 오염된 옷은 아까 얘기했듯이 밀봉해갖고 폐기해야 되고요. 생화학 무기 시에는 뭐냐면 오염된 물질이 환자에는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뭐냐면 땅에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곳은 만지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만약 정부 안내에 따라서 감염되면 예방 접종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과 물은 15분 이상 끓여서 섭취해야 된다는 게 바로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은 15분 동안 씻어야 되고 여기는 15분 동안 끓여서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생화학 전쟁에 대비해서 뭐냐면 중요한 건 틈새를 막아라. 보호복이 없을 경우 우비나 비닐로 해갖고 몸을 감싸고 청테이프 같은 경우로 해서 모든 것 틈새를 막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질긴 고무장갑과 장화를 신고
입구를 청테이프로 밀봉하고 높이 올라갈수록 또 안전하고요. 만약 고층 건물이 아니라면 창문과 문 틈새를 모두 막고요. 노출 시 물수건으로 호흡기를 막고 대표 비누를 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물티슈도 그럴 때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이사야 40장 11절 말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만약 우리가 생명이 끊어진 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하고서 간다면 두려울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